독일 슈퍼마켓 체인 리들이 2025년까지 단계별로 미얀마 섬유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독일 TV 다스 에르스테가 노동인권단체 플립과 함께 조사하여 해당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미얀마 산으로 독일 공급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나온 조치입니다. 이 조사에는 미얀마 제조공장 30곳 중에서 여러 곳의 노동자들이 식량조차 부족하며 낮은 급여와 군경찰의 위협 및 협박 등을 받고 있어 리들 측에 공장에 대한 감사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가짜 문서를 제시하고 추후 오히려 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의류들은 그린 버턴이 부착되어 8.99유로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 버턴은 2019년 독일 정부가 도입한 섬유 제품 인증 규격으로 섬유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책임감 있는 기업인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리들은 2019년에도 미얀마 노동조합에서 노동 탄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 리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에티컬 트레이딩 이니시에이티브 보고서에도 노동조합 설립 자유 침해, 강제노동, 불안정한 고용 조건 위배 등의 위반 사항들이 있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후 다음 달인 10월에는 국제노동기구 미얀마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노동조합원과 위원장이 살해를 당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체포 후 가짜 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구금, 학대, 고문, 위협을 하면서 기본적인 자유권을 박탈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18일부터 꺼인주 도우나 레인지 흐토코코 구역에 대한 상하행선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 통행량 제한은 격일 단위로 상행선과 하행선으로 나누어 한 방향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야와디 몰리암라잉 노선을 자주 왕래하는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흐토코코 구역 도로 구간은 도로 상태도 나쁘고 거의 30개의 톨게이트가 있는 구 고속도로 구간임에도 여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격일제 상하행선 통행 허가가 나오면서 일정을 하루 단위로 맞춰 이동하는 것이 톨게이트 번호표를 받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조금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밤 꺼인주 아시아 고속도로 꽃가레익 미야와디 구간 깐누에 마을에 있는 다리가 폭파되면서 완전히 파손이 된 상태이며 이 지역 저항 세력들은 미얀마 국방부 군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로와 다리를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태국 미얀마 국경무역 운송을 이어주는 주요 지점인 코크나이 다리가 폭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길이 196피트, 폭 40피트의 비교적 외곽 지역에는 규모가 있는 다리로 복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NU와 국민방위군 연합군이 의도적으로 파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다리는 아시아 고속도로 구간 중 꽃가레익 타운십을 지나 나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교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저항 세력들이 미얀마 국방부 주요 전초기지를 공격하고 타격을 주기 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중국 미얀마 국경무역 운송 제한에 이어 태국 미얀마 국경무역 운송의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 라카인주 교전이 시작된 이후 라카인주 기업의 약 10%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드웨 타운십 업체의 말에 의하면 국가관리위원회는 라카인주와 다른 지역 통행 금지 명령을 함에 따라 농축수산업, 봉제산업, 중소제조업체 대부분의 도소매업체들도 휴업을 하였으며 일부 주방용품과 농산물에 관련된 업체들만 여전히 운영을 하면서 약 10%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짜우퓨 타운십 주민의 말에 의하면 라카인주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일부 타운십은 벼 수확도 할 수 없고 축산업 농장주들은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하는 동물 사료를 구할 수 없어 휴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수산업체들도 도매업체에 넘길 수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라카인주에는 8만 4천 에이커 양식장과 약 120만 에이커 농지가 있으며 그 외 가금류, 양돈, 수산업 등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의 경우 생선, 새우, 게와 같은 제품들이 아시아 국가로 수출되고 쌀, 콩과 같은 농산물은 국경무역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수출이 되고 있으나 아라칸 아미 측에서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진 교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라카인주 사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몬주 1000일염전 업체들은 유류 가격 급등, 유류 확보 어려움, 굵은 소금 가격 급락 등으로 염전 운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현재 굵은 소금은 비스당 250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었으나
최근 150자수로 급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굵은 소금 가격 급락과 반대로 유류 가격은 드럼 한 통당 90만 잣에서 100만 잣까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류 사용의 대부분은 천일염 생산에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측의 설명입니다. 2023년 12월 17일 오후 미나옹라잉 위원장은 미얀마 석유화학공사가 운영하는 일본 딸린 국영정유소를 시찰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국내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한 국영정유소들도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류 수입 비용과 국영정유소 재개 시 생산량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딸린 국영정유소 재개와 개선 계획을 우선순위로 두고 가능한 빨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바고 지역 따야와디 교도소에서 한 여성 정치범이 가족 면회를 하던 중 현재 미얀마 국가 상황을 물었다는 이유로 독방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정치범 네트워크 관계자는 12월 둘째 주부터 여성 정치범이 독방 수감 중이라고 하며 교도관들은 정치범들이 가족 면회를 왔을 때 모든 내용을 도청하고 당국에 보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도소 면회가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면회만 이루어지고 대화도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17일 오전 3번 딸린 다리 연결식에 미나옹라잉 위원장이 참석하여 골드넛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본 자이카 ODA 차관 지원으로 건설되는 3번 딸린 다리는 2013년 착공하여 길이 8,368피트, 폭 75피트 왕복 4차선 도로, 최대 하중 75톤으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94%가 완공되어 다리 아스팔트 작업, 진입로, 난간, 톨게이트 작업이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완공 후 1번 딸린 다리의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가 개선되고 양곤 딸린 띨라와 경제특구 운송 개선으로 투자 유치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 회계연도 12월 1일 현재 8개월 동안 미얀마 CNP 봉제 산업 수출은 29억 6,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10대 주요 수출 품목 중 가장 많은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차관에 따르면 미얀마 봉제 산업은 미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미얀마 봉제 산업 수출 대부분은 CNP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며 100개국에 수출이 되며 2022년 23년 회계연도에는 수출 53억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2023-24년 회계연도에는 일본, 폴란드, 스페인, 독일, 한국,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덴마크, 벨기에 등 80개국 수출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해만 10억 달러 상당의 봉제 산업 주요 자재가 수입이 되며 중국산 원자재가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주요 수출 품목별 현황을 보면 천연가스 22억 2천만 달러, 블랙그램 4억 7,412만 6천 달러, 쌀과 깨진 쌀 3억 7,864만 달러, 옥수수 2억 7,131만 2천 달러, 수산물 2억 2,041만 8천 달러, 그린그램 1억 8,598만 3천 달러, 천연 고무 1억 2,369만 1천 달러, 비둘기콩 1억 195만 2천 달러, 광업 7,904만 4천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국 현황을 보면 태국 24억 7,200만 달러, 중국 19억 3천만 달러, 일본 7억 8,470만 3천 달러, 인도 5억 7,210만 달러, 미국 4억 1,267만 5천 달러, 독일 3억 5,630만 달러, 스페인 3억 2,141만 2천 달러, 한국 2억 6,145만 7천 달러, 영국 2억 2,289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관리위원회 산하상무부는 14개 품목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완화된 품목들은 미얀마 도착 전에 수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수입 허가가 진행 중에 선적이 도착할 경우 관세 창고에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 수입 허가 면제가 된 품목을 보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업 관련 종자와 비료 및 살충제, 수의약품, 자동차 오일과 윤활유 및 산업용 오일, 포장재,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부품, 목축용 원료, 의약품 원자재, 플라스틱 펠럿과 같은 산업용 원료, 산업용 화학물, 식품 원자재, CNP 원자재, 국내 제조업에 필요한 설비가 있습니다.
미얀마 경찰청은 대변인은 샨주와 양곤 일대에서 518억 7천만 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과 금지된 화학물질 카페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3일 오후 1시 20분경 마약 밀수출 운송을 시도하던 일당을 체포하였습니다. 이어 12월 4일 오후 12시경 양곤 쇠삐따 타운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아라칸 아미중이를 체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경 양곤 쇠삐따 타운십 한 창고에서 마약 아이스 865kg을 보관하고 있는 혐의로 아라칸 아미 툴린중이를 체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아라칸 아미 관련자들의 마약 밀매 일당들을 대거 체포를 하였습니다. 양곤에서 아라칸 아미 하사 2명, 중위를 포함한 총 5명의 대원들이 체포가 되면서 최근 마약 단속 중에서 아라칸 아미에 대한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조치인 셈입니다. 이 마약 단속 소식 이후 아라칸 아미 대변인은 마약 거래 연루를 부인하며 국영신문 보도를 보면 누구나 조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아라칸 아미는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가 교전이 밀리는 상황에서 아라칸 아미의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국가관리위원회가 마약 거래의 실체이라고 주장하고 대부분의 마약은 국가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민병대 관할 지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